21세의 한국 남성이 여행 중에 만난 51세의 과부인 미녀 러시아 여성을 임신하게 만들어주면서 생기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1살의 강민주는 숨을 헐떡였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박혀들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진 설산과 침엽수림,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러시아 알타이 산맥의 심장이었다. 젊은 패기와 세상을 향한 호기심, 그리고 한국에서의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 떠나온 사진 여정.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해 있었다. 사흘 전 눈 덮인 능선에서 다음 촬영지를 물색하던 중 발을 헛디뎠다. 눈 아래 숨겨진 크레바스는 아니었지만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한참을 미끄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끼던 카메라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배낭의 버클이 터지면서 비상식량과 통신장비 대부분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밭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오른쪽 발목은 보기 흉할 정도로 부어올랐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격통이 퍼졌다. 나침반마저 잃어버린 그는 이제 방향 감각조차 희미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감이 엄습했다.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들이 회한처럼 밀려왔다. 문득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한 줄기가 시야에 들어왔다. 환각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연기는 분명 그곳에 있었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력을 짜내 그는 본능적으로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그의 눈앞에 통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진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다. 문을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민주는 거의 쓰러지듯 문에 기댔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여인의 모습은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쉰을 간 넘겼을까 싶은 나이였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풍성하고 윤기 흐르는 갈색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어내렸지만 그 모습마저 자연스러웠고 깊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는 지혜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민준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흔들렸다. 세상의 젊은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여인의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했지만 깊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가녀려 보이는 체구였지만 그녀에게서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민주는 거의 그녀에게 안기다시피 오두막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희미한 약초 냄새가 코끝을 감쌌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붉은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일단 여기 누워요. 정신 붙들고. 내가 수프라도 좀 데워오겠네. 그녀는 민준을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간이 침대에 눕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그의 젖은 등산화와 두꺼운 외투를 벗겼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녀가 따뜻한 약초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능숙하게 압박붕대를 감는 동안 민주는 간신히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뜨거운 야생 버섯 수프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이 낯선 여인의 따뜻함에 모든 것을 맡길 뿐이었다. 민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전날에 극심했던 고통은 한결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몸을 뒤척이자 벽난로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던 여인이 다가왔다. 깨어났군요. 몸은 좀 어떤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잠긴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뭘?
이런 험한 곳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경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엘레나라고 해요. 엘레나는 민준에게 따뜻한 허브차를 건넸다. 차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향기가 났다. 일단은 푹 쉬어요. 몸이 회복되는 게 먼저니까. 엘레나는 민준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회복을 도울 뿐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사냥해둔 말알 사슴고기로 영양가 높은 스튜를 끓여주었고 숲에서 직접 채취한 약초를 갈아 그의 발목에 발라주었다. 민주는 엘레나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곤 했다. 민주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진작가를 꿈꾸며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무작정 알타이로 온 이야기, 도시의 경쟁적인 삶에 지쳐 자연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이없이 조난당한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엘레나는 대부분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가끔씩 던지는 한두 마디 말에는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엘레나의 삶이 궁금해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째서 이 깊은 산골 오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일까?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레나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편이 있었어요. 지질학자였지. 이 알타이의 산과 바위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그녀의 목소리에 희미한 떨림이 묻어났다. 10년 전쯤 탐사 중에 발을 헛디뎌 저기 보이는 저 산 어딘가에 잠들었어요. 그 후로는 도시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 그의 숨결이 깃든 이곳, 그가 사랑했던 이 자연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오두막에서 그를 기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러 며칠씩 걸어 가장 가까운 작은 마을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고독한 낙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보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것을 이겨낸 듯한 강인함, 그리고 어떤 초연함마저 느껴졌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엘레나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의 고독이 자신에게도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는 엘레나의 갈색 눈동자 속에 담긴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녀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준의 발목은 엘레나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좋아졌다. 이제 혼자서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상하게도 민주는 이 오두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엘레나와 함께하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 그녀의 지혜로운 이야기,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민준에게는 큰 위안이자 새로운 세상이었다. 밤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우아한 손짓, 약초를 다듬을 때의 진지한 표정, 가끔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아련함까지. 21살 청년이 느끼기엔 너무나 깊고 강렬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엘레나 역시 민준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깝고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였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순수함, 예술가적인 감수성,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솔직하고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죽은 남편 이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민준의 존재는 잊고 지냈던 삶의 온기, 어쩌면 여성으로서의 설렘까지도 그녀에게 되찾아주는 듯했다. 그녀의 젊어 보이는 외모는 어쩌면 사랑받고 싶었던 내면의 갈망이 시간의 흐름을 더디게 만든 것인지도 몰랐다.
민준, 발목은 이제 괜찮아 보여. 마을까지는 내가 동행해 줄 수 있네.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 도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느덧 알타이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진 날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도시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 남는다는 것은 그는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어려 있었다. 엘레나, 조금만 더 머물러도 될까요? 아직 알타이의 진짜 모습을 사진에 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 사진은 핑계에 가까웠다. 그는 엘레나 곁에 더 있고 싶었다. 엘레나는 놀란 듯 민준을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아직 알타이의 봄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언제까지고 내 신세를 질 수는 없을 텐데. 신세라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게요. 사냥이든 땔감을 구하는 것이든 뭐든지요. 그렇게 민주는 엘레나의 오두막에 더 머물게 되었다. 그는 엘레나에게 알타이의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덧 놓는 법, 동물의 흔적을 읽는 법,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까지. 민주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고 엘레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시작했다. 함께 숲을 거닐며 야생 베리를 따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민주는 파손되지 않은 작은 수동 카메라로 알타이의 풍경과 함께 엘레나의 모습을 담았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엘레나는 자연 그 자체처럼 아름다웠다. 어느 날 그들이 사는 오두막에서 반나절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세르게이 영감이 찾아왔다. 그는 이 지역의 원주민인 알타이족 노인으로 가끔 엘레나와 물물 교환을 하거나 소식을 전해주곤 하는 유일한 이웃이었다. 세르게이 영감은 민준을 보고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으나 엘레나의 설명을 듣고는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대했다. 젊은 친구, 엘레나를 잘 도와주게. 이 땅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세르게이 영감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최근 숲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낯선 외부인들의 흔적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아마도 불법 밀렵꾼들이거나 벌목꾼들일 거라고 했다. 그들은 자연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들이야. 조심해야 하네. 영감의 말에 엘레나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세르게이 영감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라도 하듯 알타이에는 예년보다 일찍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다. 아직 가을의 끝자락이었지만 밤사이 기온은 급강하였고 며칠 동안 폭설이 쏟아졌다. 오두막 주변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세상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비축해둔 식량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냥은커녕 오두막 밖을 나서는 것조차 위험했다. 민주는 자신의 무력함에 초조해졌다. 엘레나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그녀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눈발이 조금 잦아들자 민준이 나섰다. 무리하지 말게, 민준. 날씨가 너무 험해. 엘레나가 만류했지만 민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섰지만 깊은 눈과 매서운 바람은 상상 이상이었다. 동물들은 깊숙이 숨어버렸는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뒤쫓았다. 하지만 눈 덮인 지형에 익숙지 않았던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뎌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졌고 설상가상으로 낡은 사냥총의 개머리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토끼는커녕 오두막으로 돌아갈 길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절망감이 다시 그를 덮치려 할 때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엘레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민준, 어디 있나? 엘레나는 민준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어 그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그녀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눈 위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을 따라 민준을 찾아냈다. 거의 탈진 상태인 민준을 발견한 엘레나는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런 무모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따뜻한 질책이 섞여 있었다. 간신히 오두막으로 돌아온 민준은 엘레나가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앉혔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민준은 엘레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미안해요, 엘레나, 또 당신에게 폐만 끼쳤어요. 엘레나는 말없이 민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페라니, 자네는 나에게 다른 의미일세. 엘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뺨이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엘레나의 손을 잡았다. 엘레나,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엘레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민준은 초조하게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민준, 우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자네는 아직 젊고 앞으로 창창한 날들이 많은데. 엘레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민준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엘레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민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엘레나는 민준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가벼움도 없었다. 오직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얼어붙을 듯 추웠던 알타이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이도 국경도 세상의 시선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완전해졌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알타이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리기 시작할 무렵 세르게이 영감이 경고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왔다. 민준과 엘레나가 함께 숲으로 사냥과 채집을 나섰다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구잡이로 잘려나간 아름드리 나무들, 덫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간 어린 동물들의 사체, 그리고 밤이 되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정체 모를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 아무래도 세르게이 영감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 밀렵꾼들이나 불법 벌목꾼들이 틀림없어. 엘레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숲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숲 깊은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임시 천막을 치고 있었고 주변에는 값비싼 모피를 얻기 위해 잔인하게 도살된 동물들의 가죽이 널려 있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전문적인 밀렵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보이는 빅토르라는 남자는 거칠고 탐욕스러운 인상이었다. 그는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고 부하들에게 고압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민준과 엘레나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들이 사랑하는 알타이의 숲은 순식간에 황폐해질 것이 분명했다. 저들을 막아야 해요, 엘레나.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저들은 위험한 자들이야. 우리 힘만으로는. 엘레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들은 일단 세르게이 영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감의 마을로 가는 길은 며칠이 걸렸고 그 사이 밀렵꾼들의 활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심지어 그들은 엘레나의 오두막 근처까지 와서 덫을 놓기도 했다. 한 번은 민준이 아침 일찍 숲을 살피러 나갔다가 빅토르와 마주쳤다. 이봐, 당신 누구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빅토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냥 여행 중입니다. 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여행? 이런 후미진 곳까지. 당신 저 여자랑 같이 사는 거 다 알아. 수상한 짓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빅토르는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고는 사라졌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밤이면 밀렵꾼들이 술에 취해 지르는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엘레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민준은 엘레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도 잠을 설쳤다. 그들의 작은 낙원은 외부의 위협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밀렵꾼들의 눈을 피해 식량을 구해야 했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다. 밀렵꾼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엘레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가 민준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엘레나 자신도 민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엘레나의 나이를 생각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이 두 사람을 덮쳤다. 이 험한 오지에서, 그것도 밀렵꾼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정말이에요, 엘레나?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경건함마저 서려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민준은 엘레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걱정하지 마, 엘레나.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꼭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은 그날부터 더욱 강해져야 했다. 그는 엘레나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냥하고 더 많은 땔감을 준비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매일 감사했지만 밀렵꾼들의 존재는 그녀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밀렵꾼들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엘레나의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번은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빅토르가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엘레나에게 식량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엘레나는 침착하게 대처했지만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을 때 엘레나가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민준은 안절부절 못했다. 이곳에는 의사도 약도 없었다. 그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세르게이 영감을 떠올렸다. 지금 당장 영감에게 가지 않으면 엘레나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다. 엘레나, 정신 차려요. 내가 세르게이 영감님을 모시고 올게요. 조금만 버텨줘요. 민준은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는 쏜살같이 오두막을 나섰다. 영감의 마을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는 쉬지 않고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엘레나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늑대의 울음소리도 험준한 산길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간신히 세르게이 영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영감은 민준의 다급한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약초 주머니와 간단한 도구를 챙겨 길을 나섰다. 영감은 알타이 전통 의술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엘레나는 이미 진통을 시작한 상태였다. 열은 더욱 심해졌고 의식은 거의 혼미했다. 민준과 세르게이 영감은 사투를 벌였다. 영감은 능숙한 솜씨로 약초를 다려 엘레나에게 먹이고 민준은 엘레나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었다. 밤이 깊어지고 오두막 밖에서는 밀렵꾼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불안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새벽녘이 밝아올 무렵 가녀리지만 힘찬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오두막 안에 울려 퍼졌다. 작고 붉은 여자아이였다. 민주는 엘레나의 땀에 젖은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순간 앞에서 밀렵꾼들의 위험마저도 하찮게 느껴졌다. 우리 딸 아리라고 부르자. 아리따운 우리 아리. 엘레나가 힘겹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아리가 태어난 후 민준과 엘레나에게는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밀렵꾼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욱 커졌다. 세르게이 영감은 며칠 더 머물며 엘레나의 회복을 돕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영감은 밀렵꾼들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그들을 몰아낼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저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들이야. 돈에 눈이 멀어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이대로 두면 이 숲은 곧 죽은 땅이 될 걸세. 영감의 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직접적인 충돌은 위험했다. 빅토르 일당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다. 고민 끝에 민주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밀렵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불법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었다. 마침 며칠 후 인근 지역을 순찰하는 국립공원 감시원들이 세르게이 영감의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민준과 세르게이 영감은 밀렵꾼들의 불법 행위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민준은 목숨을 걸고 밤중에 밀렵꾼들의 야영지 근처로 잠입해 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동물들의 가죽과 덫 그리고 작업 일지로 보이는 것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오두막 주변에 설치된 밀렵꾼들의 덫을 조심스럽게 해체하여 증거물로 확보했다. 결전의 날 민준과 세르게이 영감은 감시원들이 도착하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빅토르 일당은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길을 막아섰다. 이 늙은이랑 젊은 놈이 어딜 가려고? 우리 일에 방해되는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빅토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는 빅토르에게 사진 증거들을 보여주며 소리쳤다. 당신들의 불법 행위는 이미 다 드러났소. 곧 감시원들이 올 거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지도 모르지. 빅토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사진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감시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세르게이 영감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빅토르 일당은 결국 모든 장비와 불법 포획물을 버려둔 채 황급히 숲속으로 도망쳤다. 감시원들은 남겨진 증거물들을 수거하고 도망친 밀렵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민준과 엘레나 그리고 아리 세 사람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벽난로의 불꽃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아리는 엘레나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엘레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겠죠? 엘레나가 속삭였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니까. 민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얼마 후 민주는 감시원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 그의 생존 소식에 가족들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당장 돌아오라고 성화였다. 민주는 엘레나 그리고 아리와 함께 잠시 한국에 다녀왔다. 처음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엘레나와의 관계에 당황했던 민준의 부모님도 천사 같은 손녀 아리와 아들의 눈에 담긴 진정한 행복을 보며 결국 두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다. 하지만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의 삶은 더 이상 민준에게 맞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알타이의 광활한 자연과 그곳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에게 향해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엘레나 그리고 그들의 딸 아리는 알타이의 오두막에서 그들만의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능숙한 사냥꾼이자 든든한 가장이 되었고 엘레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이자 따뜻한 어머니였다. 아리는 알타이의 자연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오두막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가끔 찾아오는 세르게이 영감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함보다 충만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함께 숲을 거닐거나 텃밭을 가꾸었다.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민준이 들려주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엘레나가 부르는 알타이의 전통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아리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었으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다. 민준은 가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만약 그때 길을 잃지 않았더라면, 만약 엘레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나이와 국경,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알타이의 웅장한 자연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엘레나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깊은 슬픔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의 빛이 흘렀다. 민준을 만나고 아리를 낳으면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젊어 보였던 외모는 이제 사랑과 행복으로 인해 더욱 빛나는 듯 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세 식구는 오두막 앞 작은 언덕에 앉아 붉게 물드는 알타이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리가 민준의 품에 안겨 제잘거렸고 엘레나는 민준의 어깨에 부드럽게 기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평화로운 자장가 같았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민준이 엘레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엘레나는 말없이 민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알타이의 바람을 타고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낸 이야기.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가치를 찾아낸 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는 교훈을 남겼다. 알타이의 별들은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영원히 비춰주는 듯 그날 밤도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민준과 엘레나, 아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노래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민주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엘레나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에도 은빛 서리가 곱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일군 오두막은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더욱 정겹고 아늑한 모습이었고
마당 한편에는 아리가 어릴 적 심었던 자작나무가 늠름하게 자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18살이 된 아리는 알타이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듯 맑고 강인한 처녀로 성장했다. 어머니 엘레나에게서는 깊은 눈매와 자연을 읽는 지혜를, 아버지 민준에게서는 예술가적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씨를 물려받았다. 그녀는 때로는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 빛과 그림자를 포착했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거나 사냥감을 손질하며 알타이의 생존 방식을 익혔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가끔 세르게이 영감 몇 해 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이 남기고 간 예시야기 책을 읽으며 알타이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몇 년 전 아리는 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했었다. 처음 접하는 도시의 화려함과 복잡함은 신기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알타이의 고요한 숲과 밤하늘의 별들을 그리워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도시의 편리함도 좋았지만 그녀의 뿌리는 이미 알타이의 깊은 땅 속에 단단히 내려져 있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아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알타이의 바람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아요. 민준과 엘레나는 딸의 선택을 조용히 지지했다. 어느 늦여름 저녁 세 식구는 여느 때처럼 오두막 앞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제법 무게가 나가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석양에 물든 엘레나와 아리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아빠, 오늘 숲에서 아주 예쁜 보라색 야생화를 봤어요. 이름이 뭘까요? 아리가 엘레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엘레나는 부드럽게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꽃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25년이 넘었구려. 민준이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다. 시간이 참 빨라요, 민준. 마치 어제 일처럼 모든 것이 생생한데. 엘레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세월이 빚어낸 깊고 온화한 아름다움이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두 분 다? 아리가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다. 민준과 엘레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니 아가. 아빠는 내 엄마를 만나고 너를 얻은 이 알타이에서의 삶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단다. 민준이 아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란다, 아리야. 내 아빠와 너는 나에게 꺼져가던 삶의 불꽃을 다시 지펴준 가장 큰 선물이었지. 엘레나의 목소리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들의 삶에는 문명의 편리함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대자연과 교감하며 얻는 충만한 평화가 가득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어김없이 무수한 별들이 떠올랐다. 마치 민준이 처음 길을 잃고 헤매던 그 밤처럼, 그리고 그가 엘레나를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밤처럼 알타이의 별들은 변함없이 그들의 작은 오두막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은 생각했다. 삶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선택할 때 비로소 영원히 빛나는 자신만의 별을 찾을 수 있다고. 그와 엘레나 그리고 아리가 함께 부르는 삶이라는 노래는 이제 알타이의 숲과 바람, 강물 속에 스며들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 노래는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열정적이며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만의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그리고 그 선율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